우리 암 환자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체온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체온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신경을 안 써요. 다른 거 뭐 면역을 올리는 뭐 약이나 뭐 주사제나 기능식품이나 이런 것은 막 어떤 게 좋은가 정말 신경을 써서 찾아요. 근데 체온에 대해서 참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는 이런 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또 쉽게 신경을 쓰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도움이 크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체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정상 체온이 몇 도인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체온이 떨어져 있는가 올랐는가 알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체온은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가 가장 체온이 낮습니다. 이때 체온이 정상적인 사람은 36도 5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중에 가장 체온이 높을 때가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체온이 36도 8분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36도 5분 이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나 5시에 36도 8분에 체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체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 보면 제면은 35도 몇 도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체온이 왜 중요하냐? 일본에 아보도라는 그 체온 면역학의 그 대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이 100% 상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으로 1도가 떨어지면은 30% 면역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면역이 우리 암세포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면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체온 하나를 이렇게 올리지를 못해서 면역을 올리지 못한 다음에 아무리 다른 걸 좋은 걸 하더라도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체온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체온이 오르면 쉽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가면은 어때요? 벌써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거는 바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운 데가 있으면 몸이 덜덜 떨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쥐가 나고 긴장이 되죠. 이때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거죠. 여기 체온이 떨어질 때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쫙 수축을 하니까 입술도 파래지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들어가죠. 체온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면역을 올리는 것은 부교감신경이거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림파구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림파구가 바로 암하고 싸우는 그런 세포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호중구가 올라갑니다. 호중구는 암세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호중구는 주로 세균을 잡는 데 쓰는 거지 암세포에는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암 환자들이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을 보자면은 우리가 암을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하게 되면은 어쨌든 잘 먹지를 못하고 영양 결핍이 오겠죠. 그러면은 영양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체온이 떨어진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항암을 하게 되면은 정상세포 손상이 많이 받으니까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겠죠. 그럼 체온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윌슨 템퍼레처 신드롬이라 해서 갑상선이 기능이 저하돼서 오는 게 있는데 대개 이제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근데 이제 이 갑상선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비정상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고 정상 범위인데 정상 범위에서 가장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검사상으로는 정상입니다. 종합검진을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라고 나와요. 그렇지만은 정상의 최저치죠. 이런 경우는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기능의 감소 이런 부분은 되게 원인 모르게 살이 찌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력은 없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체온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체온을 올리는 게 가장 좋겠나?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체온도 올라가지만은 어떻습니까? 운동 자체가 암을 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 AMPK라는 이런 물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mTOR라는 유전자를 억제를 해서 항암 작용을 갖게 되거든요. 그 운동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암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동을 먼저 제일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죠. 암에 걸렸다는 것부터 수술을 받으면 수술에 대한 불안감, 항암에 대한 아주 힘들죠. 그 다음에 방사선 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피부도 많이 타고 그래서 나중에 진물도 나고 이런 부분들 모든 치료하는 부분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치료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많은 뭐 명상이라든지 뭐 심신요법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 암 환자분들은 저는 꼭 이걸 권합니다. 만약에 이빨에 과거에 아말감 치료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은 아말감을 꼭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감은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감을 했던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거나 뽑았더라도 한번 아말감을 했던 분들은 모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중금속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수은, 아말감은 수은이거든요. 수은이 만약에 나오면은 이 수은은 갑상선 호르몬을 기능을 떨칩니다. 그래서 수은을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은이 많이 있게 되면 체온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암 치료도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즉 뭐냐면 수은이 있게 되면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갑상선 기능 감소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오게끔 했던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식단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만약에 그래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지만 바닥이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조금 먹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도를 하면은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면역이 올라갈 거고 이게 바로 우리 암 치료하는 데서 기초로 다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라고 하는데 실제 잘 재지를 않습니다. 체온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 간호사들도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환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체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을 올리도록 어떤 여러 가지 스티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체온을 수시로 재가지고 내 체온이 올라가는가를 체크를 해서 암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바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